시점이야말로 우리 개인들이 금이나 채권 같은 그런 자산 말고 주식이라는 위험자산에 관심을 다시 가져야 할 시기라고 여러 차례 강조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앞에서 바닥권으로 제시한 저 주가지수의 경우는 사실은 도저히 돈을 잃기가 어려운 가격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추가 하락을 통해서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본전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가격권이 코스피 지수로는 1900포인트, 코스닥 지수로는 550포인트 인근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하락이라는 그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때 실제로는 제가 본 또 다른 사람들은 국내 지수를 기초로 한 지수 연동 주식을 기초로 해서 저가 매수로 쓸어담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지금이 기회일 수 있다는 말씀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야 항상 깨달을 수 있듯이 지수는 현재 가파르게 회복하면서 기범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가 감안할 수 있는 모든 악재가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악재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좋은 매수 시점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한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숙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 중에 앞의 내용을 기억하고 실행하신 분이 계셨다면 8월 6일 이후로 첫 2주 정도는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른 많은 분들은 지난 주가 하락이 도래했던 시점에 공포를 조장하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을 가져왔던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저희 채널을 제외한 다른 많은 방송에서는 국내 주식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주제들을 잡아서 정작 시청자들에게는 돈이 되지 않는 정보들을 공유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신들은 시청자들에게 공포를 팔아서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랐던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은 과연 그 사람들 말대로 해서 돈을 버신 분이 계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주가 폭락의 이유 같은 그런 의견을 전달하는 분들이 실제로 제대로 투자를 해봤을까 하는 그런 의문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론은 빠삭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필드 경험을 가지고 방송을 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방송에서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드렸던 내용은 지금은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 같은 위험자산 같은 경우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요. 개인들이 당시처럼 주식에서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아니 관심은 고사하고 주식에서 공포심마저 들고 있던 그때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추가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분류가 힘든 분이 계시다면 지수와 방향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기대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지수 연동 종목이 제 개인적으로는 눈에 많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이상까지 10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역시도 550포인트 전후에서 630포인트 이상까지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은 추석 연휴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지수를 중심으로 한 향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의 상승 기울기보다 조금 더 가파른 모습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요. 당연히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일부 조정 기간이 필요하게 되니까 연휴 이후에 주가 하락의 조정 기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생할 주가 하락의 조정 기간은 더 큰 추가 상승을 위한 동력원이 될 거라는 판단인데요.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추세에서의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이후에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대응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정 기간이 이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의 제 의견이 시장의 다른 많은 분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동의하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나름 끼리끼리 도는 정보에 대해서 가끔씩 시청자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활용할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의 몫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이 끝나고 올려드리는 영상과 함께 지난 영상들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백이었습니다. 관계자들에겐 체념의 분위기가 감돈다. 규슈의 외국인 입국자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이대로는 도산한다라는 비통한 소리도 나온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온천지로 알려진 오이타현 유후인. JR 유후인역과 관광 명소인 금리노를 잇는 매화찌거리에는 토산물점이나 음식점이 즐비하다. 평일에도 북적대던 거리가 최근에는 눈에 띄게 줄어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나 대만의 관광객이며 반년 전만 해도 대형 버스가 즐비하던 호수 인근 주차장도 주차하고 있는 버스는 많지 않다. 민관이 운영하는 유후인 도시 관광국 등에 따르면 2018년에 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89만 1676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 이 중 한국인이 절반을 차지했지만 이코노 다카시 사무국 차장은 올 추석은 관광객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라며 한숨을 내쉰다. 가까이 있는 백부 온천에서 방문객에게 인기의 스기노이 호텔은 10월 이후 한국인 손님의 예약이 제로가 됐다. 서일본 철도가 운영하는 국내 호텔 17곳에서는 한국인 손님의 숙박이 작년 7월은 전년 대비 40% 감소, 8월은 60%까지 감소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약 50km로 가깝고 방문객의 대부분을 한국인이 차지하는 나가사키 현대마도시도 8월 한국인 입국자가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7,613명으로 급감했다. 고속선으로 70분인 한국인에게 친밀한 여행지였지만 운요나 감축 운항이 잇따른다. 4일의 시가 관광업자들과 가진 회의에서는 한국 이외의 해외 고객과 국내 고객 유치에 주력할 방침을 확인했다. 후쿠오카현 야나가와시도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감소 추세로 중국이나 대만, 동남아시아의 이용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한다. 후쿠오카와 한국을 운항하는 한국계 항공사에 따르면 15일까지 추석 기간 중예약률은 30%대에 그친다. 후반에는 예약률이 높은 편도 있지만 담당자는 전체적으로는 한국인의 이용은 전년의 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JR 규슈 고속선 후쿠오카시가 운항하는 하카타와 부산의 고속선 비틀도 예년이면 추석 기간이 만석이라고 하지만 올해 예약은 부진하다. 이렇게 손님이 줄어든 건 처음이야. 한국의 여행 대기업 여행 박사의 일본 법인의 황교윤 사장은 리먼 쇼크 등의 경제 문제가 아니고 정치 문제로 이렇게 손님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난해 추석은 40개 팀 패키지 투어를 했지만 올해는 1개 팀이다. 연간 매출액이 반감될 가능성도 생겼다. 거래처의 투어 버스 업체에서는 가동률 저하로 향후 2개월 만에 파산할지도 비통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황 사장은 규슈의 지자체나 관계자와 연계해 꾸준히 한국의 매력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민간 교류에도 그림자를 들이온다. 사가현 카라츠시의 이가이 초우초에서는 18, 19일 한국 여수시의 초등학교에서 아동학습 무명의 홈스테이를 받아들일 예정이었으나 연기 신청이 있었다. 당진시에 따르면 7월 하순에 일정을 재조정하고 싶다라고 메일이 왔다.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연기 일정도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이가이 초우초의 학생들 16명이 8월 하순 한국 측에 홈스테이 갔던 때는 환대했다고 한다. 시 담당자는 교류 자체를 거절당한 것은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춘천시와 4년 전부터 교류하는 후쿠오카시 히가